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티 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다에서 찍는 영상이고요.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 워홀 2년 2개월 정도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워홀을 지내왔고 처음에 어떤 마인드로 워홀을 왔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요즘에 제가 마이닝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고, 그리고 뭐 어떻게 처음부터 마이닝을 알고 갔냐,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해서 지금 뭐 트럭 운전까지 하고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일단 걸으면서 찍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기 정자가 있거든요. 정자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망고 주스 좀. 씨, 이럴 것 같았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월 여기 도착하기 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왜냐면 그때 2020년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에어아시아 3월 1일 오후 4시 비행기를 예약했는데 그게 그 전날 저녁 9시에 일방적으로 캔슬이 나면서 오지도 않았는데 멘붕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잘한 게 망설이지 않고 바로 그냥 다른 비행기를 바로 찾아봤어요. 난 무조건 3월 1일 날 떠야 된다 이러면서. 왜 그랬냐면 자격증을 바로 따려고 에어비앤비를 예약해 놓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자격증 학원도 예약을 해놨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내 나름 플랜을 짜놨는데 그게 이 비행기 하나 때문에 무산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짜증나기도 했고 해서 그때 비행기 한 30만 원인가 더 주고 했어요. 그때 돈 많이 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행히 다음날 오전 10시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퍼스에 왔고요. 오자마자 3월 10일 일주일 정도 후에 호주가 보더를 닫았습니다. 그 보더는 지금 한 달 전 2022년 3월 정도에 보더가 다시 열렸죠. 그래서 2년 동안 보더가 닫혀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과감한 시도, 약간 돈을 손해보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저는 제 인생에 워홀은 없지 않았을까. 제가 나이도 찼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잘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마이닝을 알았냐, 원래 오자마자 마이닝을 준비하려고 자격증을 바로 딴 거냐.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로 제가 워홀 여기 호주 와서 3개월인가 4개월 있다가 마이닝이란 걸 알았어요. 그 정확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는 이제 처음 솔라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거고, 그전에는 단순히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건축가를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해봐서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고 이해도도 좀 있어서, 나는 호주 가서는 농공장에서는 세컨 정도만 따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자 해서 오기 전에 건설 현장 쪽으로 좀 많이 찾아봤는데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별로 아는 거 없이 그냥 왔어요. 그리고 저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약간 그냥 생각 없이 일단 가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인드가 좀 컸기 때문에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자마자 퍼스의 그 잔다코 쪽 비브라레이크라는 지역의 에어비앤비에서 지내면서 잔다코 지점 라이센스 포워크랑 STES 거기 자격증 학원 가서 자격증을 포크리프트, 화이트카드, 워킹 에디지 컴파인드 스페이스 이렇게 4개를 땄고요. 처음에 한 2주 정도 기간에 계속 딴 거예요. 근데 보더가 닫히면서 락다운이 걸려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에 막 선택했어야 되는 게 범버리로 원래 내려가려고 했는데 버스에서 락다운이 걸리면 못 내려간다 이런 말이 많았고, 나는 막 차가 없고 막 철도 이용해야 되고 막 별의별 그때 좀 멘붕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워홀 처음에 한 2개월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고 많이 우울했고, 아는 것도 많이 없는데 뭘 하지도 못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은 계속 나가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요 자세한 얘기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많이 힘들었다. 그리고 제 첫 잡이 그 농장이고요. 오렌지 농장. 거기서 일을 하는 영상은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굿바이 오렌지팜이라고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대충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나올 거예요. 거기서는 세컨을 따기 위해 간 거고요. 돈은 역시나 많이 주지 않았고, 다행히 제가 패킹팀으로 가서 운 좋게 포크리프트를 탈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포크리프트를 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격증을 미리 따놨기 때문이죠. 자격증을 따놨고 거기서 이제 메인 포크리프트 애들이 있었는데, 제가 포크리프트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박스보이로 쓰다가 그냥 이제 몸 쓰는 거 쓰다가 나중에 이제 한두 번 빵꾸 날 때 포크리프트 태웠는데 제가 나름 뭐 실수 안 하고 곧잘 해서 그 다음부터 약간 포크리프트 쪽으로 전향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포크리프트 경력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전 첫 잡부터.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호주 오기 전에 한 달 전쯤부터 이제 그 건설 현장 알아보다가 솔라팜이라는 정보를 얻었어요. 지금은 이제 친구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눈누님이었죠. 네, 눈누님이 솔라팜 정보를 많이 올리면서 솔라팜이라는 데 가면은 돈을 많이 주네, 30몇 불 주네, 나도 여기 가야지, 그냥 딱 그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도 오류가 있는 게 안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솔라팜이 있구나만 알았지 뭐 솔라팜이 퀸즐랜드 동부 쪽에 많은지 그랬으면 제가 그쪽으로 갔겠죠. 저는 애초에 퍼스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솔라팜이란 게 있구나 하고 왔는데 자격증 준비를 어쨌든 해놨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농장에서 88일을 채워야 되는데 70일인가 제가 일을 했는데 같이 안에서 일을 하시던 분, 한국 분이 정보를 알려주셔가지고 솔라팜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솔라팜을 지원을 하게 됐고 그때 바로 또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자격증을 따놨기 때문이에요. 화이트 카드랑 솔직히 컴파인드랑 워킹에서는 거기에 필요 없었는데 화이트 카드랑 포크리프트를 따놨기 때문에 바로 지원이 가능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솔라팜이 컨택이 됐고 이제 시트로 내려와서 파이포 솔라팜을 준비를 했죠. 솔라팜 같은 경우는 동부에 많아요. 서우주에는 지금 뭐 계획 중인 프로젝트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사실 알아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서우주보다는 솔라팜을 일을 하고 싶으면 동부로 가는 게 맞다. 근데 아무튼 운이 좋아서 파이포로 하는 솔라팜 가게 된 거죠. 제가 처음에 거기 솔라팜 컨택을 할 때 포크리프트 탈 수 있는 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전 이미 농장에서 지금 타고 있었고 경력이 있었고 화이트 카드도 바로 있으니까 지원을 해서 무난하게 뽑힌 것 같고요. 가자마자 이틀인가 3일 포크를 바로 탔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3일 만에 망했어요. 네, 진짜 3일 만에 망했습니다. 그 망한 거는 영상 있으니까 보시고요. 망해서 다시 시티로 왔는데 그때 제 두 번째 이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진짜 우울하고 돈 없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고 돈 빌리고 한국에서도 돈 끌어오고 제가 세컨을 못 채우고 내려왔잖아요. 농장에서. 그래가지고 세컨을 다시 채워야 돼서 일단 농장 먼저 가서 먼저 세컨 먼저 채우자. 아무데나 가서. 근데 그때 또 차가 망가졌어요. 급하게 산 차가 또 망가져가지고 폐차시키고 뭐하고 난리를 부르스를 쳤습니다. 했는데 역시 사람이 그냥 무너지란 법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솔라팜 회사를 다른 회사가 인수를 받았는데 그 회사가 원래 일하던 워커들이 오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컨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경력 짬밥 있던 애들부터. 저는 거의 완전 하위였죠. 3일 일했으니까. 근데 다행히 연락을 받았고 처음에 그 다른 망했던 회사로 갔을 때는 포크를 탔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냥 레버러로 일하는 거였는데 일단 뭐 그때는 그런 거 없죠. 무조건 좋았고 32불인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았기 때문에 오케이 가자 해서 다시 나 가고 싶다 해서 컨택돼서 다시 솔라팜을 갔습니다. 거기서 한 3, 4개월 일을 했고요. 한 4스윙? 3, 4스윙 한 것 같아요. 3대1 근무로. 그러면은 3, 4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또 본 게 텔레핸들러를 많이 쓰는 거예요. 텔레핸들러는 지게차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더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이거 따르면 내 솔라팜에서 일을 하다가 한두 번 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주일 휴가 나갔을 때 바로 그냥 텔레핸들러도 땄습니다. 제가 따가지고 지금 텔레핸들러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타본 적은 없어요. 그거 쉬워요. 포크랑 똑같아서. 그냥 그거 따고 끌지는 못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솔라팜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솔라팜을 마무리 짓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 나도 영어 잘 못하고 뭐 이것저것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서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자격증을 더 따고 하면 더 비벼볼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잡이 마무리되고 나서 퍼스트 에이드랑 뭐 이런 거 몇 개 더 땄나? 잔잔바리 같은 거 몇 개 더 따고 이력서에 한두 개라도 더 채우려고. 그리고 나서 잡을 찾아보던 와중에 포크리프트 잡 레일 프로젝트 15톤짜리 큰 거 모는 거 그 잡이 컨택이 돼서 그 잡을 가게 됐고요. 그 잡도 12월부터 2월 말인가까지 했어요. 그래서 한 두 달 했나? 근데 그거 하면서 그거는 약간 완전 마이닝이라고 보기 뭐한데 어쨌든 마이닝처럼 파이포로 다니고 숙소에서 생활하고 그러는 거기 때 그것도 마이닝은 맞겠구나.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제 이제 제대로 된 첫 마이닝 잡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첫 일을 마무리를 잘 하고 그 포크 잡이 딱 끝나고 15톤짜리 포크를 몰아보니까 되게 너무 재밌고 원래 오퍼레이터 같은 것도 관심이 있는데 더 이 흥미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자격증 중장비 따가지고 중장비로 밀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그때 2월에 그 잡이 끝나고 그 락다운이 막 다시 걸리고 안 걸리고 할 때였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락다운 걸려서 시티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HR 트럭 자격증이나 따자 해가지고 트럭 자격증을 따게 된 겁니다. 트럭 자격증에 대한 영상도 올렸으니까 또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다 제가 자세한 거 그때 리얼하게 후기 남긴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럭 잡을 해서 3월에 HR 로드레인저를 따게 됐고요. 그거 딴 이후로는 저는 이제 마음을 잡았습니다. 트럭 오퍼레이터로 밀자. 그래서 그 다음에 트럭 오퍼레이터로 가려고 하는데 경력이 하나도 없고 마이닝에서 일을 해본 거야 고작 포크리프트 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모르니까 오퍼레이터랑 일반 잡이랑 같이 찾아보던 와중에 일반 잡은 트레이드 어시스턴트가 있었고 오퍼레이터는 연락을 거의 못 받았어요. 뭐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트레이드 어시스턴트를 먼저 가자. 왜냐면 원래 하고 싶었던 게 건설 잡이기도 했고 그쪽이랑 맞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기술자를 도와서 보조하는
어시스트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지 않을까 해서 트레이드 어시스턴트 막 지원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컨택을 해서 트레이드 어시스턴트를 좀 많이 다녔어요. 그때 한 3월부터 한 달 놀았구나. 한 4월부터 8월, 9월까지 중간중간 놀면서 트레이드 어시스턴트 하고 놀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경력을 계속 쌓은 거죠. 어쨌든 TA 경력이 쌓이면 다른 TA, 그러니까 일할 게 진짜 많아요. 셧다운도 있고 뭐 계속 가는 온고잉도 있고 하니까 하나 시작하면은 연락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때 확실히 시기가 사람도 많이 없고 호주도 보더를 잠근 지가 오래돼서 뭐 유입도 없고 나가는 사람만 있고 하니까 얘네들도 웬만하면 사람을 쓰는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저도 맨 처음에 TA 갔을 때는 진짜 어리버리 진짜 많이 갔고요. 뭐 공구 이름을 한국말로는 아는데 영어로도 모르고 나름 찾아보고 간다고 하는데 걔네가 쓰는 또 우리나라 노가다로 치면은 옛날에 일본말 아직도 쓰잖아요. 어르신분들이 그런 거랑 비슷하게 얘네들이 쓰는 또 그런 또 자기들만의 단어가 있어요. 줄여 쓰는 거 이런 거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저 거의 필요 없는 수준? 근데도 써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없으니까 쓴 거기는 해요 솔직히. 그래서 요즘 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올리고 좀 경쟁력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써주잖아요. 영어를 못하든 뭐하든 사람이 없든 뭐하든 어쨌든 써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하는 만큼 계속 갈 수 있겠다. 어쨌든 써주네. 그런 마음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트레이드 어시스턴트 잡을 계속 하다가 마지막 TA 잡이 이제 온고잉으로 가는 셧다운 잡이었는데 그거 제가 마이닝 영상 올린 거 그겁니다. 거기서 트럭을 잠깐 탔어요. 그것도 운 좋게 탔죠. 그러니까 어쨌든 운이 좋았는데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HR이 있었고 뭐 자격증들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진짜 많이 찾아오니까 미리 따놓은 거에 대해서 후회를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해놔서 거기서 매뉴얼 트럭을 처음으로 운전을 하게 됐고요. 제 인생 처음 매뉴얼이라는 거를 더블 클러치 딸 때 빼고 실제 현장에서 끌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에요. VOC 받으면서. 그래서 그거를 해서 트럭을 거기서 잠깐 몰다가 아는 분이 11팀의 트럭 포지션 뽑는데 같이 갈 생각 있냐 이렇게 해서 고마운 정보였죠. 그래서 그걸 가서 11에서 처음으로 티퍼 트럭을 타봤고 워터카트는 원래 자격증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가 스몰 컴퍼니였고 그냥 슈바가 그 혼자서 다 자기 그걸로 관리하는 거라 그냥 막 타라고 해가지고 탔었고요. 그리고 그거 가기 전에 제가 트럭을 따고 로더랑 같이 묶어서 언젠가 쓸 일이 있지 않을까 로더도 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현장을 갔다 오고 내가 보고 내가 해볼 만한데 비벼볼 만한데 아니면은 저거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거는 그냥 딴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일주일 휴가 이럴 때 계속 자격증을 하나씩 딴 겁니다. 근데 뭐 써먹은 것도 있고 안 써먹은 것도 있는데 저는 진짜 거의 대부분 써먹으려고 노력을 했고 한 번이라도 탔어요. 못한 거는 앞으로도 쓸 자신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 안 하고 자격증 비용이 좀 비싸다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결국에 따면은 하루에 400-500불 500-600불 버는 마이닝 잡을 가면은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오히려 본인에게 되게 득되는 게 더 많지 손해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잡을 가게 됐고요. 거기서 이것저것 장비를 타면서 또 경력이 확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그 회사 그만두고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언더그라운드 에지테이터 트럭 오퍼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일은 제가 좀 자세하게 해서 또 다시 영상을 하나 더 올릴 예정인데 언더그라운드 그 땅굴로 차 타고 들어가서 배달하는 일을 할 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뭐 생각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 되게 다행이고 이 일이 또 언제까지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지내고 있다. 그래서 제 간단했나요? 간단한 것 같진 않은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2년 2개월 정도의 워홀 생활을 이렇게 제가 지내왔고 도전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전할 일이 있으면 더 도전할 생각이고요. 항상 있으니까 워홀은 진짜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찍은 영상이어서 여기서 급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워홀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획을 정말 잘 짜서 오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안 짜고 오는 것보단 좋겠죠. 근데 너무 처음부터 오기 전부터 많은 걱정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워낙에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고 원래 준비를 좀 해야 마음이 편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진짜 워홀라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뭐 그냥 흐름대로 어느 정도 흐름에 맡겨서 그냥 너무 고민하지 않고 트라이하고 지내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많이 찾아오는 것 같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그러면 저는 지금 그 스카이다이빙 하러 가야 되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벌써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빠르고 느린 것 같진 않다. 빠르다 그냥. 빨라요. 빠른데 지금 저는 만족스러운 워홀 생활을 보내고 있어서 정말 좋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또 준비하시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뭐 DM이든 뭐든 항상 보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질문하실 때 좀 많이 찾아보시고 정말 거기서 알 수 없는 거를 질문해 주세요. 제발. 너무 기본적인 거 워홀 어떻게 가나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런 거는 요즘 인터넷 잘 돼가지고 그런 정보는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보시고 찾아보시고 아무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워홀 오시는 분들 다들 성공적인 워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잉.